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 분야 다자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 정상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하고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 민간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430명을 기록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늘 처음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은 오는 토요일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예약자가 오지 않아 생기는 잔여 백신에 대해 시민 절반은 맞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40대는 60% 이상이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30대는 40%가 채 안 됐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해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이 컸는데 지난 3월 29일 382명이 확진된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30명 추가돼 누적 14만 3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1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7명이 확진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5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149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4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82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700여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54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접종자는 87명이 추가돼 누적 21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는 총 60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달에만 309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총 96명으로 하루 평균 13.7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는 51명으로 이달 신규 확진자의 1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사례가 7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29일 497건, 30일 276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사망 신고는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도 3건 늘었으며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31건이 새로 신고됐습니다. 나머지 736건은 접종 부위 통증과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누적 2만 7천여 건으로 1, 2차 누적 접종자 대비 0.37% 수준입니다. 백신 예약자가 오지 않거나 몸 이상으로 접종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백신을 잔여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YTN이 시민들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응답자 절반은 맞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예약 접종을 위한 카카오 앱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입된 잔여 백신 앱은 몰려든 접속자들로 한때 먹통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만 2천 명 정도가 더 예비 명단이라든지 잔여 백신 앱을 통해서 실제로 잔여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맞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는 접종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0%는 접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50대와 60대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30대는 잔여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0%가 안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녀 백신에 그쳤지만 나이대별로 진행되는 전체 백신 접종률 추이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청년층 대상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접종 의사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70% 가까이가 맞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모더나 백신 개별 계약분 일부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은 내일 낮 12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30살 미만 진료 보조자 등이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은 지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해 90% 가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이 100만 명분으로 늘어나 이번 주 국내로 들어옵니다. 딱 한 번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인데 정부는 30대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한미한국 실무협의 결과 이보다 늘어난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이 이번 주 군용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옵니다. 얀센 백신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어 국내 30세 미만 장병에게 쓰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얀센 백신으로 접종 속도를 높였지만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한때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30세 이상 우리 군 장병 가운데 11만여 명은 이번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30세 이상의 예비군 53만 명,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 외교 관련자 13만 명 중 예약 순서에 따라 우선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공유한 얀센 백신은 6월 중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거쳐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거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받습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 4천여 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행사장에 우리 전통 산수화가 디지털 기술로 아름답게 수놓아집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이어 거대한 숲으로 변한 무대에 문 대통령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문 대통령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면서 황폐해진 자연을 되살린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합니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영상 메시지로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50여 명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We have to do all this because even the most committed government cannot bring about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on its own. We need businesses to play their part too.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에는 직접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여하는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존 케리 기후특사도 참여합니다. 이후 밤 11시부터 폐회식과 함께 참가국의 공동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 P4G 정상회의는 마무리되는데 서울 선언문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 이행, 해양 오염 해결 국제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대폭 감소로 광공업 생산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10.9%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호조세가 이어지던 반도체 생산은 5개월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2.3% 늘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외출이 늘고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화장품과 의복, 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판매가 늘었고 설비 투자는 3.5%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도 잇따라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쇼핑은 모든 사업부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당일 백신 휴가와 함께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추가로 유급휴가 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백화점과 홈쇼핑 등 13개 계열사에 유급휴가 2일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연차를 더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도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주고 이상이 있으면 이틀을 더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당일 새벽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내놓고 초신선 상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선식품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에 갓 수확한 싱싱한 방울토마토가 그날 오후 바로 매장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틀이 걸렸던 유통시간이 반나절로 대폭 줄은 겁니다. 제가 과일이나 채소는 항상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새벽에 딴 상추와 시금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마트에서 당일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장과 가까운 산지와 농가에서 상품을 확보함으로써 운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산란 일주일쯤 뒤부터 판매되던 달걀이 산란 당일 매장 진열대에 올라왔습니다. 신선함을 내세우자 매출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판매하는 달걀은 판매 시작 때보다 매출이 무려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초신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당일 수확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당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이 이번엔 초신선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여전히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점 전략 부분이거든요. 특히 오프라인이 전통적으로 그동안 신선식품에 관련된 소싱을 잘해왔고 또 그와 관련돼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 속도전이 초신선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고객의 식탁에 싱싱한 상품을 올려놓기 위한 또 다른 속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오는 7월 중순까지 적어도 성인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되는 경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솔리 의장은 독일 매체 푼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유럽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2억 3,700만 회분이 공급됐다며 앞으로 백신 접종에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에 따라 유럽인들은 곧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솔리 의장은 올여름부터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도입되면 자유의 한 단계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7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신 여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캐나다 공영 C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백신 여권이나 코로나19 상태 확인서, 다른 이슈들에 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면서 G7 차원에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어났던 일은 인류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었고 국제사회 시스템 차원에서도 지독한 한 해였다면서 또 다른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영국과 노르웨이의 과학자 2명이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논문이 미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영국 정보기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교 의대의 앵거스 달글리시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학자 비르게르 쉐렌센 박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미국 폭스뉴스는 이들이 작성한 22쪽의 논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인체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스파이크에서 양전환을 띠는 4개의 아미노산이 한 줄로 늘어선 배열이 발견됐는데 이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미노산이 음전환을 띠는 인체 세포에 자석처럼 달라붙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배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독특한 지문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연구기관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했다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보당국의 코로나19 기원 판단이 엇갈린다며 90일 내에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들 과학자들의 논문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더 타임스는 영국 정보기관들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의 마지막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매슈 포틴저가 코로나19의 기원이 중국의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를 앞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틴저는 현지 시각 30일 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동안
코로나 기원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기원 재보고 지시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은 90일 이내에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포틴저는 우리는 답을 얻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며 확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해도 기원 파악이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질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얻을 추가 폭로에 대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면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의 요금이 치솟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여행과 사교 생활 등으로 돌아오면서 싸고 빠르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더 비싸지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조사 업체 라쿠텐 인텔리전스는 우버와 리프트의 지난 3월 이용료가 1년 전보다 37% 올랐고 4월에는 40%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의 주 원인은 차량 호출 수요는 늘어나지만 운전기사의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한 달 앞둔 다음 달까지로 긴급 사태가 다시 연장됐지만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감염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면서 규제를 푸는 모순 속에 코로나 상황이 일본 정부의 기대만큼 개선될지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 정도를 빼면 도쿄는 올해 내내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령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또 한 차례 연장되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疲れでみんな困ってる生活困ってる人いっぱいいますからね。感染者も減ってない中で、減らすには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かないと減っていかないので。 이런 상황 속에 각종 상업시설의 영업 규제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휴업 대상이던 백화점은 오는 1일부터 평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영화관 등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긴급사태 연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말 외출 인파가 늘었습니다. 길어지는 긴급사태로 국민의 긴장감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 상황을 크게 개선해 올림픽 취소 여론을 가라앉히겠다는 스가 총리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多くの方々から不安や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そうした声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関係者と協力しながら安全安心の大会に向けて 전염력이 높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장이 모인 전국지사회는 입국 규제와 공항 검역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긴급 제언을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정부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객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관객을 일정 규모 입장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코로나 대책 원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림픽 관객들은 모두 사전에 코로나19 PCR 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관람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날짜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면제되며 검사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신문은 입장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10%가 자궁 내막증을 앓는다고 하는데요.
방치하면 암이나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생리통이나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과 증상이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 자궁 내막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